혼자 지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혼자가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년을 떠올리면 외로움부터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텅 빈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지루한 시간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은 불행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세상에는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자유를 만끽하며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준비해서 갈 곳이 없고 집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밥상만 차려지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은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자녀들이 멀리 미국이나 동남아에 떨어져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며 축복된 인생을 즐깁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여도 웃을 수 있었고 혼자여도 삶이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신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72세 김심자 씨, 올해로 혼자 산 지 6년째입니다.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각 인천과 대구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5층에서 혼자 사는 김심자 씨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어요.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깍두기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엔 남편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화면 속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는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심자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김심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김심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김심자 씨는 결심했어요.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김심자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심자 씨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심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김심자 씨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심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자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3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심자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심자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심자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심자 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어요.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심자 씨는 가족이 멀리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복지관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자 씨는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심자 씨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하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심자 씨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심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아침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대 직원,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해요.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세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그림교실, 운동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 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카페,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일기가 우울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써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7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빵을 사 먹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당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이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